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 메인 매출 전표 입력 계속 하겠는데요. 399페이지 13번 의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거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의제 매입세액이다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에서 정리하는 것도 있었죠. 자, 실습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 이것을 원재료로 공급받아서 이를 제조, 가공한 재화나 용역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가액의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의제 매입세액 공제 제도입니다. 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를 같이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일반전표나 메인매출전표 입력해서 해당 계정의 적요번호는 꼭 6번을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6번의 적요가 의제매입세액 원재료 차감이라고 하는 적요인데요. 원재료의 적요에 6번을 넣어야 된다 이겁니다. 자동 작성되게 됩니다. 이 6번 적요를 넣으면 이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가 메인매출전표에서 또는 일반전표에서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로 자동으로 작성이 된다. 수정이나 추가 입력도 가능합니다. 자, 의제매입세 프로세서는 이렇게 됩니다. 메인매출전표 입력할 때 53번 면세매입 계산서를 받았다면 또는 일반전표에 계산서가 아닌 것은 그냥 일반전표에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작성하고 세액 공제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일반전표에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을 하면 되겠습니다. 전표 입력 시 거래처 코드와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작성 시 수량을 반드시 입력한다는 것도 특이사항입니다. 의제매입세 공제 전표는 수량을 꼭 입력해야 된다. 이것도 좀 체크해 두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 우리 회사는 보통 이제 실기 시험에서 나올 때 중소 제조업으로 출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율은 104분의 4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제율을 골라주는 화면에서 골라주는 항목에서 공제율을 104분의 4를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공제 한도가 있지만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공제 한도를 작성할 때 별도로 우리가 체크하진 않습니다. 공급 과표의 40%에다가 곱하기 공제율 해서 자동으로 계산을 해줄 거고요. 의제매입세 공제 요건은 사업자로부터 면세 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경우에 이 정규 증명서류를 꼭 갖춰야 됩니다. 정규 증명서류는 뭐냐? 계산서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이에요. 만약에 농업인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경우다. 그러면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급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구매 계약서를 받아야 됩니다. 일반 과세 음식점 업자는 제외돼요. 해당 농업인으로부터 구입한 것은 의제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 그 음식점 같은 경우는 반드시 사업자를 통해서 농산물이나 수산물을
구매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을 수취할 수 있겠죠. 그러면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받으면서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누구냐?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음식점업은 농어민과 직접 거래한 거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수행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제매입세 대상자의 공제 대상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거래 자료를 매입매출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라 그랬네요. 그리고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 작성도 하라고 그랬죠. 네, 적유만 다 잘 입력하면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는 자동으로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수행하라고 그랬어요. 예, 의제매입세액은 매입세액의 기타의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이죠. 기타가 아니라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으로 집계가 될 겁니다. 본 문제 하나요. 통조림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거예요. 통조림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그게 의미는 뭐냐면은 중소제조업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제율을 104분의 4를 적용받기로 한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죠. 자, 1번 보겠습니다. 통조림 제조에 사용할 원재료를 구입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자, 그러면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래서 53번 면세 매입으로 입력해야죠. 계산서 매입이니까. 날짜는 9월 11일 날짜입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 가보겠습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 들어가셔서 날짜는 9월 13일. 거기 날짜라는 것은 계산서의 작성 일자를 말하는 거예요. 전자계산서에. 계산서 매입은 53번이에요. 면세 매입이라고 합니다. 이 면세 매입 53번. 그래서 유형이 53. 자, 품명에는 그대로 꽁치 입력하시고 수량도 반드시 넣어야 되죠. 500. 단가는 7,000원. 그러면 공급가액 350이죠. 면세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없는 거고요. 거래처 코드는 평화수협이 공급자입니다. 평화수협. 응? 네. 평화수협. 전자계산서이기 때문에 전자세금란은 1번 해야 돼요. 네, 전자세금은 1번 전자입력으로 해주시고요. 자, 분계는 어떻게 하느냐. 그 계산서 밑에 보면은 외상하고 현금이 섞여 있네요. 그죠? 네, 그러면 3번 혼합으로 하시고. 자, 꽁치는 원재료란 말이죠. 우리 회사가 지금 이 통조림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이라고 가정을 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회사는 지금 컴퓨터를 제조하는 회사가 아니라 통조림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이다 라고 하자고 했으니까 이 꽁치는 통조림 만들기 위한 원재료. 자, 두 번째 줄로 내려와서 대변의 현금 50만원이 되겠습니다. 101번 50만원. 또 엔터 치고 세 번째 줄에 또 대변 외상 매입금이 되는 거죠. 예, 251번 외상 매입금이 300만원이 되겠죠. 그리고 탭키 눌러서 거래처는 이렇게 평화수협이 모두 되는데 여기를 지금 빠뜨리고 가면 안 된다 이거죠. 이 원재료의 적요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적요를 여기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적요 도움 코드, 적요 코드 도움창이 나와요. 거기에 의제 매입세 원재료 차감 해가지고 6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더블 클릭해서 여기다 6번을 넣어주셔야 돼요. 여기 6번. 그래야만이 부속 서류인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로 이 거래가 작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실제 시험에서도 이 의제 매입세 공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이 증빙 하나만 내지 않아요. 한 2개 내지 3개를 줄 겁니다. 그래서 또 있습니다. 자, 9월 달인가요? 네, 이번에도 9월 달인데 두 번째 문제는 두 번째 증빙은 통조림 제조에 사용할 정어리 50상자를 강남마트에서 구입했습니다. 네, 그래서 BC카드로 구입을 하면서 강남마트에서 계산서에 안 받고 카드 매출점표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카드로 면세제화를 구입했다 해서 카면이라는 매입 코드를 이용하게 됩니다. 자, 매출점표의 날짜 보시면 9월 12일이죠. 입력하겠습니다. 매입 매출점표 9월 12일로 하시고 9월 12일 3유형에 카드 면세 카면 58 있네요. 58 네, 유형이 58번입니다. 카면 카드사가 어디냐 물어보죠. 물음표 단추 눌러서 우리는 BC카드로 구입을 했습니다. BC카드 확인 품명에는 정어리 해주시고요. 정어리 수량 꼭 넣으라 그랬죠. 네, 50상자 50 입력하시면 되고요. 공급가액은 100만원입니다. 1 플러스 2번. 거래처는 강남마트죠. 전자세금계산서나 전자계산서가 아니기 때문에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시고, 자, 이 분계는 카드 분계 하시면 되겠죠. 자, 4번 하면은 미지급금, 미지급금 안 되겠는데요. 네, 그러면 외상 분계 하시겠습니다. 카드 분계 하지 마시고 분계를 외상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2번 분계 유형 2번. 그렇죠. 외상 매입금이 돼야 됩니다. 정어리가 원재료이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 분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외상 매입금을 하는데 강남마트의 돈을 강남마트를 거래처로 하면 안 돼요. 카드사가 거래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처를 BC카드로 해야 되죠. 강남마트에는 돈 준 걸로 처리하면 돼요. 99800이 거래처가 됩니다. 차변은 원재료 100만원 맞고요. 그래서 카드 분계하면은 거래처가 BC카드로 자동으로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념 과목이 미지급금으로 되기 때문에 이 미지급금을 외상매입금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카드 분계는. 그래서 외상 분계로 하면서 외상매입금을 살리고 거래처는 바꿀 수 있으니까 거래처를 BC카드로 했습니다. 뭐 혼합 분계로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만 분계를 하면 대변이 외상매입금, 차변이 원재료, 금액은 100만원. 자, 적요 하나 남았죠. 원재료의 적요 더블클릭해서 아까와 똑같은 의제매입세액 원재료 차감 6번. 적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적요 잘 챙기십시오. 네. 적요 번호 6번. 네, 적요 번호 6번. 원재료에 대해서 넣는 거예요. 외상매입금에 대해서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원재료에 대해서. 자, 증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세 번째 거. 통조림 제조에 사용할 원재료를 어민으로부터 직접 구매한 계약서인데요. 우리 회사는 식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소제조업이기 때문에 어민으로부터 그 어민의 개인 인적사항이 있는 계약서를 가지고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박어부 씨 주민등록번호 있고 성명 있고 네, 뭐 주소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계약 내용은 고등어 90상자입니다. 납품일자는 9월 13일입니다. 180만 원어치. 그래서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대금 지급 조건이. 그러면 외상 매입금이다 이런 얘기죠. 원재료니까. 개정과목은 외상 매입금이죠. 자, 그러면 납품일자로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겠습니다. 9월 13일 자, 9월 13일이 이미 있었나요? 하나가 더? 없었어요? 제 거는 왜 11일 건데요. 13일 거는 잘못했었는데. 제가 날짜를 하나 잘못했군요. 네, 이걸 좀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클릭을 해서 아니 이걸 체크를 한 다음에 이동 전표 이동 일자 9월 11일로 이동하면 되죠. 밑에 이동하면은 전표를 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9월 13일 거 입력하겠습니다. 자, 면세인데 증빙이 없는 면세예요. 그러면 면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면건. 건자가 들어가는 것은 증빙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면건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면건 60번. 자, 품명은 고등어죠. 고등어 써주시고 수량 꼭 넣어야 되죠. 90상자. 공급가액은 180만 원입니다. 면세이기 때문에 부가세는 없고요. 거래처는 박어부죠. 박어부의 주민번호 나오고요. 전자세금하고 관계없는 것이죠. 방향키로 지나가시고 외상이지 않습니까?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2번 외상분기하시면 외상매입금 180만원 박어부 원재료 180만원 되겠습니다. 자, 원재료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적요를 넣어야죠. 원재료의 적요 코드 6번 의제매입세액 원재료 차감이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따라서 이제 의제매입세액이라는 것은 요 원재료에서 이제 부가세 대급금으로 대체시키는 분계를 나중에 하게 됩니다. 104분의 4만큼을 적용해서 공제율을. 자, 그러면 일단은 모든 원재료를 전부 원재료로 봤는데 이 중에 공제 받으려면 부가세 대급금으로 대체시킬 금액이 얼마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디로 가시느냐? 전체 메뉴에 가서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라는 부속 서류를 작성하러 갑니다. 지금 우리가 입력한 날짜가 전부 9월 데이터예요. 그러면 과세기간으로 기간을 입력하는 거니까 7월부터 9월 2기 예정기간으로 기간을 입력하시고 들어가 보니까 불러오기 단추도 있습니다만은 이미 다 불러와 있었어요. 이렇게 만약에 없으면 여기 불러오기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공제율은 104분의 4 적용 해 주시면 되고요. 이미 와 있으니까 우리는 한 건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남마트 정어리 50상자 공제율 104분의 4 박어부 고등업 90상자 104분의 4 평화수협 꽁치 500상자 104분의 4 그래서 의제매입세액이 여기 지금 한 건 한 건 보이는데 밑에 이 화살표 보이시나요?
이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합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요 계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부가세 대급금으로 이 금액만큼을 회계 처리해야 돼요. 이게 부가세 대급금입니다. 자, 원재료로 처리했던 이러한 꽁치, 고등어, 정어리 중에서 24만 2,306원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24만 2,306원. 자, 그러면 이것을 시험지에다 이제 메모해 두거나 복사가 안 되네요. 242306을 여러분이 시험지에다 이제 딱 적어 놔야 되겠죠? 예. 242306이다. 242306을 뭘로 처리할 거다? 부가세 대급금으로 처리할 거다. 이렇게 메모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작성했으면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했고요.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해야죠. 이제 마지막으로.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봅니다. 자, 7월부터 9월 역시 같은 과세기간이죠. 7월부터 9월로 조회하시고, 불러오시겠습니까? 아니요 해서 재작성하신 다음에 어디에 반영되어 있는가를 보냐면은 그 밖에 공제매입세액 이 안에, 그 밖에 공제매입세액 안에 역추적에 가보시면은 여기 의제매입세액 건수 3건에 24만 2,306원이라고 3개 보일 거예요. 이것이 여기에 반영이 된 거예요. 그 밖에 공제매입세액은 의제매입세액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신용카드 수령액 또는 현금 영수증 수령에 관한 매입세액도 이 안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전표에 가셔가지고 일반 전표 과세기간 종료일 9월 30일이 되겠네요. 9월 30일자로 이 9월 30일 날 우리가 입력한 것이 하나 있네요. 60만원. 이게 아마 원재료에서 이걸 뺀 거 보니까 이것도 우리가 아마 불공제 매입세액 안분 계산인가 뭐 그쪽에서 아마 이거 있었던 거예요. 자, 이번에도 차변은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대급금 금액은 아까 메모한 금액 242306 242306 대변은 원재료 153번 금액은 242306 이런 건 이제 무슨 거래인지 모르니까 저교에다가 이렇게 적어주는 게 좋아요. 사실은 아까 이거 우리 전표 아까 여기 1번 전표도 내용이 뭔지 모르니까 그 당시에 적당한 저교를 넣었으면 좋았는데 이번에는 넣읍시다. 자, 이번에 부가세 대급금은 저교에다가 이게 의제매입세 공제에 관한 것이잖아요. 의제매입세 저교 안 만들어 놨네요. 그러면 여기다 입력합니다. 저교에다가 의제매입세 원재료에도 6번 저교 쓰면 되겠네요. 원재료는 저교가 잘 만들어져 있는 게 있네요. 6번 의제매입세액 원재료 차감. 네, 이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수량과 저교 잘 챙겨서 입력하시고
전부 면세니까 계산서는 53번, 현금 영수증은 뭐 현면 찾으시고, 카드로 면세제화를 샀으면 카면 찾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농부와의 어떤 어부와의 계약이다, 이런 것은 면건 찾아서 입력하시면 돼요. 그런 정도 범위에서 나올 겁니다. 자, 수행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계산서 53번으로 입력했죠. 꽁치였고, 그래서 혼합분계 해가지고 차변의 원재료에 적요 6번 넣고 현금, 외상매입금 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카면으로 했죠. 58번 카면. 네. 외상분계해서 외상매입금의 거래처 BC카드 바꿔준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원재료에 적요 6번 적용했고요. 다음에 9월 13일 거는 면건으로 했죠. 면건 60번 면건, 고등어 90개, 거래처 박어부였고요. 외상분계해서 해결했죠. 분계는 원재료 적요 6번 꼭 넣어주시고, 대변의 외상매입금 박어부 180만원. 자,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가서 조회해보면 작성이 돼 있었습니다. 104분의 4가 적용됐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밑에 화살표를 눌러서 요 합계를 확인하신 다음에 이걸 메모했죠. 242306. 그래서 242306을 일반 전표 과세기간 종료일로 날짜 입력해서 부가세 대급금으로 이렇게 대체하는 분계를 하는데, 원래 재고자산을 대변에 기록하면 여기 타계정 대체 8번 적용 기억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제매입세 공제에 관한 타계정 대체는 입력 안 해도 매출원가,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주의를 읽어보시면 타계정 대체란 재고자산이 본래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원재료를 거래처에 선물이나 제품을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것 등이 타계정 대체에 해당이 되는데, 그때는 8번 넣어야 돼요. 네, 제품이나 상품을 기부한다든가 거래처에 선물 접대한다든가 할 때는 타계정 대체를 넣었는데,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액은 타계정 대체에 해당하지 않으나 과거의 결산 분계 시에 제조원가 대체에서 대변의 원재료 금액을 반영하지 못하여 적용할 타계정 대체를 표시하여 왔었으나, 현행의 프로그램에서는 재고자산의 대변 금액이 반영이 되므로 타계정 대체 표시는 하지 않기로 한다. 네. 그래서 의제매입세 공제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타계정 대체 입력 안 했던 것도 하나 있었죠. 이거 부동산 임대? 이건 아니고, 매입세 불공제 내역에서 안분 계산할 때, 우리가 안분 계산할 때 60만원을 어떻게 합니까? 원재료에서 차감해주고 부가세 대급금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이렇게 분개해 주잖아요. 여기 타계정 대체 안 넣었죠? 그래서 이와 같이 타계정 대체를 넣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그리고 원재료로 대체하는 분계까지 마무리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매입세액 중에 14번에 있는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에 반영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네, 의제매입세 공제신고까지 해봤고요. 의제매입세 공제신고는 시험 출제 빈도가 꽤 있는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지금 해보는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는 몇 년 전부터인가 이건 계속 시험 문제를 안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문제가 TAT 2급에 나온 지는 굉장히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나중에 이제 풀어 보시겠지만, 네, 재활용 폐자원에 관한 문제가 상당 기간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 갑자기 나오면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의제매입세 공제의 경우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자, 재활용 폐자원 수집 판매업, 중고자동차 수출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만 공제받을 수가 있는 내용이죠. 네, 그래야 이러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 또는 간이 과세자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 신고서 이거를 제출해야 한다. 일반 전표나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서 해당 계정의 적요가 이번에는 7번. 아까 의제 매입세액은 적요 8번이었습니다. 아니야, 6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는 원재료의 적요 번호를 7번을 꼭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뭐가요?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 신고서가. 그리고 수정이나 추가 입력도 가능합니다. 자, 공제율이나 이런 것은 다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세팅이 돼 있으니까 뭐 참고로 그냥 읽어보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이걸 암기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데, 재활용 폐자원의 그 공제율은 매입세 공제는 취득가액의 103분의 3, 그 다음에 중고자동차는 110분의 10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프로세스를 보면은 이 53번 면세 매입이나 또는 60번 면건 이런 것으로 이제 입력을 하게 되고요. 재활용 폐자원 공제 신고서를 작성을 한 다음에 세액 공제에 대한 회계 처리를 또 해야 하면 됩니다. 이것도 원재료에서 부가세 대급금으로 대체하는 분계를 하는 거예요. 자, 수행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 및 관련 회계 처리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도 수행하시오. 본 문제에 한하여 폐자원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라고 우리 회사를 가정해 보자. 이거. 그러니까 재활용 폐자원 수집하는 회사가 아니면 이런 업무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 내기는 좀 그렇죠. 대중성이 떨어지니까. 일반화되어 있는 거래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 전표에 넣으라고 그랬어요. 또 매입 매출 전표권 말고. 그러면 영수증을 한번 보겠습니다. 간이 영수증입니다. 개인 김남현으로부터 폐지를 현금으로 매입하고 영수증을 수취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영수증을 받았네요. 우리가 샀으니까. 네, 김남현 씨가 사업자군요. 사업자가 아니라 개인이죠. 개인. 그 주민번호를 넣었죠. 그래서 김남현 씨가 영수증을 가지고 다니면서 돈을 주면 이렇게 영수증을 해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회사에다가. 자, 그러면 일반 전표로 가볼까요? 9월 16일 일반 전표 입력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하셔서 9월 16일로 날짜 입력하시고 차변에 원재료 되겠죠? 원재료. 폐지나 고물을 산 거는 원재료입니다. 적요는 뭐예요? 재활용 폐자원 7번 적요 꼭 넣으라고 그랬죠? 네. 자, 영수증에 있는 금액을 입력합니다. 영수증에 있는 금액을 입력합니다. $48만원인가요? 자, 대변에 대금을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현금으로 매입했군요. 그러면 출금으로 써도 되는 건데, 뭐 대변 101번 현금. 네.
엔터로 쭉 지나가시고요. 48만원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차변의 원재료에 요 7번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이라는 코드를 꼭 넣는 거 중요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부속 서류 뭘 작성하라고 그랬죠? 네.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 신고서 작성하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원재료에 거래처를 넣어야 돼요. 아, 여기 김라면. 예. 그래야 신고서에 그 사업체에 입력이 됩니다. 김라면 예, 원재료 거래처 넣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안 넣으면 예, 우리 부속 서류에서 그 거래처가 빠져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 어디에 가느냐?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 신고서 찾아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7월부터 9월로 조회하면 되죠. 자, 그러면 예, 아까 이제 거래처를 넣었기 때문에 김라면으로 상호, 주민번호, 구분은 영수증 한 건에 48만원, 103분의 3을 적용했죠. 중고자동차 아니니까. 그래서 48만원에 103분의 3은 13,980원입니다. 그래서 공제세액 여기 13,980원 공제세액의 합계가 여기서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시험지에 또 메모해야 되겠죠? 시험지에다가 13,980원 이것이 또 부가세 대급금이 되는 거예요. 13,980원 메모해 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장 단추 없네요. 그러면 닫으면 이제 저장이 될 거고요. 부속 서류 하나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전표에 과세기간 종료일 9월 30일자로 또 가셔가지고 조금 전에 의제매입세액과 똑같은 방식으로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여기 저교에 폐자원에 관한 적이 없죠. 그러면 여기 저교에다 타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라고 이렇게 입력하시고 금액은 아까 메모한 13,980원 엔터 줄 바꾸셔서 대변에 이거 원재료에서 차감해야죠. 153번 원재료 저교에는 역시 있나요? 있네요. 7번 저교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부가 13,980원 이렇게 부가세 대급금으로 공제한 요 금액만큼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해 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그게 어디에 들어갔느냐? 이것도 조회를 해 보시게 되면은 아니요 해서 제작성을 하면은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아까 의제 매입세액하고 같은 세액란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클릭하시고 탭 키를 눌러 보시면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의 명세를 볼 수가 있는데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권이 26만원에 26,000원 의제 매입세액이 630만원에 242,306원 재활용 폐자원이 48만원에 13,980원이다. 네,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의 명세를 보실 때는요 여기 세액란에다 놓고 여러분 키보드에 탭키 누르면 명세가 보이고 역추적에서도 보여요. 역추적에서도 여기 보이죠? 재활용 폐자원 48만원에 해당된다.
네. 자, 수행 결과 보시면은 우리가 방금 한 대로 일반 전표 9월 16일 날짜에 원재료에 거래처 넣는 것이 좀 특이합니다. 그리고 7번 적요 넣고요. 적요에서는 자, 대변의 현금은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거래처 코드가 입력되지 않으면 재활용 폐자원 공제 신고서에 거래처가 반영이 안 되겠죠. 그래서 거래처 코드를 넣어야 되고요. 재활용 폐자원 신고서에 이렇게 김라면이라는 거래처가 나타나도록 거래처 코드를 여기서 넣어주는 겁니다. 공제율 103분의 3 자동으로 잘 반영이 되는 거고요. 이 숫자를 메모하셔야 된다. 13,980원.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 과세기간 종료일인 9월 30일자 일반 전표에다가 사변의 부가세 대급금 대변의 원재료, 여기서 원재료는 타계정 대체 입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 과거에는 입력을 했었어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보면 14번에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에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내역이 반영된 것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다. 선생님, 저는 이 네. 매입세액 이거가 안 뜨네. 13,980원이 했는데. 어디 부가세 신고서에서요? 네. 그러면 부가세 신고서에서 이 조회를 다시 눌러 보신 다음에 네. 조회를 누른 다음에 여기서 불러오시겠습니까 해서 아니오를 해보세요. 아니어야 돼요? 네, 아니오 해야 돼요. 그래야 제작성이 돼요. 여기서는. 그러면 여기가 282,286원이 됐을 거고, 탭키 누르면 이거 보여야 됩니다. 44. 밑에 밑에 만져주면 여기 어디서 뜬 건가? 44번. 해결됐나요? 네, 됐어요. 네. 밑에 있는 거 회의로 붙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매입도 거의 끝나갑니다. 예, 매입과 관련된 부속 서류, 이제 딱 한 가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대손세액 공제가 이제 마지막이네요.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대손세액 공제 대상자 여기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